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가계 부채 수준이 높을 경우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보다 주택 가격 하락 시 가계의 차입 제약으로 인한 소비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입주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전국 기준 93.8로 지난달 대비 10.6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주산연은 지난달 전망치가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한 기저효과 영향으로 이달 전망치가 하락했으나 여전히 90선에 머무르고 있어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 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상업, 업무용 빌딩 매매 거래액은 18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6% 증가했습니다. 이는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전세 공급의 부족과 입주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경기를 전망하는 지표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산과 대구, 강원 등은 입주 경기 실적치, 전망치가 모두 낮게 나타나서요. 주택산업연구원 주산연은 이들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생방송 유튜브 시청도 가능한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신 다음에 실시간 휴대폰으로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자,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은 다음에 서울경제TV 부동산 들어오셔서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고 내가 가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바로바로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부동산계 유재성 대표님 모셔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특히 서울 지역의 재건축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파장을 예상을 해보면서 저희가 어느 지역을 주목하는 게 좋을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지금 그 정부에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 주택 어떤 고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걱정들을 또 많이 쏟아내고 있고 이제 그런 반면에 또 이제 시장 쪽에서는 계속 이런 것들이 늘 이제 정부와 시장의 시각이 이제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자, 시장의 또 전문가들은 자, 이제 지금까지 또 재건축, 지금까지 이제 2년 실거주임이 가장 좀 컸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백지화 이제 되고 나니까 자, 이제 겨우 재건축 쪽의 파장은 이제 시작이 됐을 뿐이다. 자, 그런데 재건축 쪽 규제를 하면서 강남 3구라든지 서울에 있는 이제 중심권들이 1년 동안 좀 잠잠하고 있던 사이에 지금 노도강, 노원이나 도봉이나 강북 이런 외곽 쪽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경기나 이제 최근에 또 인천까지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그래서 서울 외곽, 그다음에 경기, 인천 바깥 지역들이 상당 부분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지금 외곽 쪽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서울의 중심권들이 주춤주춤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또 다른 국면의 시장이 좀 전개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 재건축 파장이 이제 시작인데 이 파장이 어디까지 어떻게 미칠지. 자, 그럼 이 또 재건축 파장이 시작됐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이 어딘가 두 곳 정도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이런 부분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시장부터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뭐 현재 제가 트리플 상승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 요인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걱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게 상승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주간 상승률이요. 지금 2주 연속, 이것도 굉장히 크죠. 2주 연속 지금 약 한 0.15%. 자, 지금 이 0.15%라는 게요. 2019년 후에 최대 상승폭이다. 이게 월간이 아니고 이제 주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0.1%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들도 거의 10주 연속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10주 연속 계속 0.1%대 상승률을 보이는 것도 엄청난데 지금 상승폭 자체도 지금 2주 연속 거의 0.15%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폭 자체도 크다. 상승의 흐름도 계속 길어지고 있고 상승폭 자체도 좀 높아지고 있는 이런 게 지금 뭐 서울시장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트리플 상승 요인이라고 해서 일단 3가지만 좀 짚어드리면 자, 일단 이거죠. 입주량 감소. 그렇죠. 지금 특히나 이제 새 아파트 기준 했을 때 본다라면 작년이 약 한 4만 세대가 좀 넘었고 올해 지금 예상되는 것들이 약 한 2만 세대까지 거의 뭐 한 절반 수준까지 뚝 떨어졌고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입주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약 한 13,000세대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입주량, 새 아파트의 입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새 아파트들이 공급이 적어진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재건축까지 만약에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면 당연히 그렇죠. 멸실주택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멸실주택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 또 입주량 감소에 대한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런 또 상황에서 이것까지 지금 있죠. 매물 잠김 맞습니다. 지금 뭐 팔고 싶어도 네, 다주택자들은 퇴로가 없어요. 뭐 지금 뭐 양도세, 이 어마어마한 양도세를 내면서 지금 계속 그래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어떤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잖아요. 그런데 뭐 계속 갖고 있으면 이제 올라갈 텐데 뭐 이렇게 많은 그렇죠. 양도세를 내면서 이러다 보니까 매물 잠김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겠다. 뭐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이쪽 2개가 수요 쪽의 이야기라고 한다라면 지금 이쪽은 그렇죠. 자, 입주량도 감소하고 매물도 잠겨 있는데 재건축 쪽의 기대감. 이번에 특히나 지금 시중에서 많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야, 이거 봐라. 결국 부동산은 팔았다가 손해보는 게 더 많다. 왜냐하면요. 결국은 지금 뭐 6.17 부동산 대책에서 그렇죠. 2년제 실거주 의무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실거주 의무 되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팔아야 되겠다 하고 그때 이제 파셨던 분들이 이렇게 또 후회를 하는 거거든요. 뭐 결국은 또 1년 만에 이게 백지화되고 나니까 자, 그러니까 또 이제 재건축 쪽에 그렇죠. 갖고 있었던 분들도 맞아. 그냥 갖고 있는 게 맞아.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야, 이제 뭐 그 실거주 의무 이런 게 없어지니까 또 이제 그렇죠. 괜찮아지겠네. 뭐 갭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줄고 수요는 늘어나는 그러면서 수요 자체도 좀 집중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결국 3중 요인이 겹쳤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자, 이렇게 뭐 아파트 쪽이 지금 뭐 매매든 전세든 정말 우리가 뭐 불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오늘도 엄청나게 뜨거운 날씨인데 정말 날씨보다도 훨씬 더 부동산 시장이 더 이렇게 좀 타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아파트 쪽 이러니까요. 빌라 거래가 지금 뭐 아파트의 현재 약 한 1.5배 가량. 자, 그렇죠. 이제 아파트 너무 비싸서 투자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이제 대안주택, 대체를 이제 찾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한 거는 이미 올 1월부터예요. 올 1월부터는 뭐 빌라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뭐 수치 자체도 이제는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런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이 강남 3구 쪽으로 매수세가 좀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들, 또 특히나 재건축의 많은 아파트들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지금 시즌2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040 서울 플랜이 이제 곧 또 나올 텐데 그러면 또 50층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고 이런 데다 보니까 강남 3구가 속한 동남권 쪽의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108까지 지금 올라 있습니다. 지금 서울 전체가 약 한 105 정도 되는데 105도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장에서는 어쨌든 팔자는 사람보다 사자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100이 넘었다라는 거는. 자, 그런데 서울 전체가 105로 엄청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강남 3구 속한 동남권 쪽이 지금 엄청나게 뜨겁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그럼 강남권만 이렇게 많이 올랐냐? 아니죠. 자, 5년 전에 강남 이야기 뭘까요? 맞습니다. 자, 5년 전에요. 2016년, 17년 요럴 때만 해도 전용 59제곱미터 24평. 야, 24평이 10억이 넘었대.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강남에서도 막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24평이 10억 넘어가는 그 케이스가요. 한 10곳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드문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10억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지금 366개 단지. 이야, 엄청나죠. 예, 그래서 거의 36배가 늘어나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3개국.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도봉하고 지금 강북 정도가 빠져 있는데 도봉하고 강북 같은 경우에도 뭐 10억만 안 넘었지 이미 9억 뭐 한 2, 3천까지 올라와 있어서 거의 10억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 속한 동남권은 동남권대로 또 그 외 지역은 그 외 지역대로 뭐 정말 엄청나게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고, 자, 전세 시장도 엄청납니다. 지금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얘기인데요. 84제곱미터 지금 야 33평 전세가가 이 매매가 아니죠. 네, 23억이에요. 야. 지금 뭐 반포 자이 같은 경우에도 뭐 19억 넘어섰고 레미안도 약 한 21억 정도 넘어섰습니다. 지금 59제곱미터 24평이 이미 15억이 넘어섰어요. 지금 매매가 이야기들이 아니고 전세가 이야기들이니까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 시장도 이걸 뭐 반포발 전세 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반포 지금 그렇죠. 주공 1단지 약 한 2,000세대 시작으로 해서 계속 지금 이주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난까지 계속 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뭐 재건축 파장이 이제 시작됐는데, 자, 그럼 시장의 흐름이 어디로 갈까? 요거를 이제 살짝 예측을 해보면은요. 자, 일단 주식하고 코인 쪽이 변동성이 워낙 커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죠. 뭐 3만 달러 이하도 지금 비트코인 떨어졌다고 또 하고 뭐 주식시장도 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변동성에 대한 피로감들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 역시 믿을 건 또 부동산밖에 없어. 다시 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2030 패닉 바잉에다가 최근에는 또 40대까지 또 뛰어들고 있는 게 이 벼락거지라는 말이 요즘 시중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예전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집을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이 엄청나게 그렇죠. 어떤 자산의 크기에 차이가 있으면서 야 지금이라도 뭐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40대까지 이제 부동산에 올인하는 이런 형국이 나오고 있다는. 자, 결국은 재건축 파장이 이제 그렇죠. 이제 막 시작이 됐다라면 그렇죠. 지금 하반기와 내년까지 해서 뭐 제가 뭐 너무나 뭐 뻔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두 곳을 콕 좀 찍어달라고 하면 강남과 서초 쪽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의 진앙지로 계속 그렇죠. 강남과 서초가 주목을 받아오다가 이쪽에 대한 규제들이 엄청나게 집중이 되면서 그 외곽 지역 쪽으로 나가 있다가 이 외곽 지역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조금 느껴지는 상황에서 강남과 서초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재건축 뭐 이제 그 백지화, 뭐 인형거주, 실거주, 백지화라는 어떤 또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다시 진앙지가 강남과 서초 쪽으로 조금 몰려들고 있는 또 이런 시장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지금요, 재건축 파장으로 인해서 다시금 서울 부동산 시장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을 포함해서 여기저기로 흘러 들어갔던 자산들이 다시금 역시 믿을 건 부동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주목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시청자분들도 무료 세미나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매주 목요일에는요,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무료 세미나 열린다고 하고요. 자,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며느리도 모르는 역세권 소액투자 비법 공개까지 준다고 하니까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주목하시는 강남과 서초 지역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대표님과 첫 번째로는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신축 빌라 6천만 원대 투자 사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서초구 반포동이고요. 3호선과 7호선, 9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속터미널역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저희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전세를 활용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6천만 원에서 6,500만 원 예상된다고 하네요. 네, 첫 번째로 서초구 쪽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재건축 파장 여기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일단은 서초구 반포동의 투자 사례가 6천만 원대라고 하셔서 어떻게 된 건지 입지 이야기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뭐 그렇죠. 반포 뭐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매매가도 그렇고 뭐 지금 33평 아파트 그렇죠. 지금 39억 지금 8천인가요? 그러면 지금 40억이거든요. 자, 어쨌든 뭐 40억대를 가는 이제 그 동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 쪽을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도 조금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들이 이제 빌라 쪽에 그렇죠. 투자들이 이제 많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그 뭐 이렇게 땅들이 많이 없어요. 특히나 지금 이렇게 고속터미널역 쪽처럼 뭐 이렇게 3호선하고 그렇죠. 지금 뭐 이쪽 같은 경우 7호선, 뭐 9호선 트리플 역세권이잖아요. 또 그 어떤 역세권 안에는 실제 뭐 이렇게 좀 접근하기가 어렵고 더더구나 조금 이제 평판이 좀 좋은 또 입지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그 빌라들이나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잘 섞여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반포 쪽에서는 이제 설해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 설해마을 중에서도 바로 그 첫 입세, 그러니까 첫 입구에 있는 요런 입지여서 제가 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금액대는 약 한 1억이 안 되는 거죠. 6천만 원 정도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는데 자, 아무리 반포 쪽에 있는 빌라라도 짚어볼 건 짚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빌라 투자, 특히나 신축 쪽 하실 때는요.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가격 차이가 좀 큰 지역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데는 아파트 쪽을 사람들이 먼저 선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그렇죠. 뭐 40억하고 뭐 몇 억 이거는 그렇죠. 비교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이 다 아파트만 선택할 수 없잖아요. 몇십억인데.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을 우리가 좀 노려볼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왕이면요. 대지 지분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우리가 뭐 빌라 쪽 투자하는 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재개발 쪽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결국 아파트 재건축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순서는 뭐 재개발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대지 지분이 좀 많은 쪽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뭐 빌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우리가 강남 3구 쪽에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아파트만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뭐 그 외곽 쪽에 뭐 여러 개를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최근에는 주택수를 줄이는 게 좋으니까 꼭 내가 갖고 싶다라면 강남 3구 쪽에 좀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모아보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입지를 일단 좀 살펴드리면 뭐 잘 아시겠지만 자, 고속터미널역 그렇죠. 3호선, 7호선, 9호선 트리플 역세권인데다가 지금 바로 그렇죠. 아크로 리버파크 그렇죠. 40억 거의 가까이 여기 있죠. 뭐 반포, 레미안, 반포, 자이 그렇죠. 다 요 지역이고 지금 반포 재건축 이제 막 시작이 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그렇죠. 또 뭐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아크로 리버파크나 요 정도 들어갔는데도 그런데 지금 또 그렇죠. 여기 레미안 원베일리라든지 쭉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시작이 됐어요, 이쪽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수요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서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이 설해마을인데 그 설해마을 첫 입구에 있는 바로 설해마을 안에 있다라는 그다음에 뭐 서리풀 공원이라든지 한강공원이라든지 그렇죠. 공원들 잘 갖춰져 있죠. 그리고 서초 법조타운까지 그런 뭐 큰 또 그렇죠. 많은 좀
고소득 직장인들이 또 주변에도 변호사라든지 그런 어떤 전문직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설해마을 초입에 있는 신축 빌라 찾아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큰 빌라에다가 저희가 토지와 주택의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투자 포인트 잡아볼까요? 자, 트리플 역세권 다시 한번 찍어드리겠고, 자, 공원, 그렇죠. 한강, 뭐 서리풀 공원 많죠. 몰세권 그 주변에 뭐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주변에 그렇죠. 유명한 학군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투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즘 하이엔드라고 하는 정말 가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의 아주 그런 고급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서초의 프리미엄급 그런 빌트인 빌라 요거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면서 3종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이 땅이 그러면서 대지 지분이 22.89니까 거의 7평 정도 가까운 정말 대지 지분만 해도 어마어마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액대를 살펴드리면 역시 서초 쪽 빌라라서 가격대는 굉장히 고가예요. 자, 일단 7억 한 2,800 정도를 기준했을 때요. 지금 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투룸 빌라들이 뭐 14억, 20억이 넘어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일단 뭐 전세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6억 한 6,800까지 네, 거의 뭐 확정된 금액이라고 한다라면 실제 6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반포 쪽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설해마을 입구 쪽 서초구 반포동에서 6천만 원대 투자 사례로 신축 빌라 만나봤고요. 다음 강남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의 대표님과 두 번째로는요, 강남대로 꼬마 상가 만나보겠습니다. 2억 원대 투자 사례라고 하는데 확인해 보시죠. 위치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이고요. 3호선 신사역 역세권에서 상가, 꼬마 상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월세 실 투자 금액은 2억 원에서 2억 1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정말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이죠. 신사역 역세권에다가 강남대로에 위치한 상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사례 2억 원대라고 하셨는데 이야기 들어보면서 여기 주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강남대로 쪽에 2억 원으로 투자가 가능할까요? 자, 일단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쪽에 그것도 대형 개발 호재들 쏟아지는 곳 해야 되겠죠. 아무리 유망 지역이라도 대표성과 희소성 갖춰야 되겠고 인근 상인들이 입주를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몰려드는 곳으로 해야 되는데 뭐 위치를 말씀드리면 일단 신사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3호선이지만 앞으로 그렇죠. 강남역에서 신분당선이 내년에 개통이 되면 더블 역세권이 되고 또 국제기류 복합지구로 이어지는 위례 신사선까지 갖추면 이제 그렇죠.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는 곳이죠. 그러면서 반포 재건축, 뭐 한남 재개발, 압구정 재건축 주변으로 다 고급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이 상권이면서 이미 가로수 상권과 로데오 상권 그러면서 강남 상권까지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까이의 가로수길에다가 압구정 로데오까지 모두 품고 있는 곳에서 상가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꼬마 상가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단 뭐 트리플 역세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주간, 야간, 업무, 주거, 평일, 주말 24시간 365일 상권이면서도 그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거의 800평 규모의 쌍둥이 빌딩으로 올라오는 그런 멀티 컴플렉스 그런 스퀘어인데 10년 만에 랜드마크로서 대표성과 희소성을 갖추고 있는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인데요. 자, 일단 6억 5천 정도 계산했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그렇죠. 보증금 빼고 그다음에 4억 정도의 그 대출까지 예상을 한다라면 실제로 2억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강남 대로변에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그것도 800평 규모의 멀티 컴플렉스 빌딩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신사역 1분 거리에서 찾아봤습니다. 강남대로의 꼬마 상가 2억 원대 투자 사례 만나봤고요. 대표님과 좀 더 자세하게 무료 세미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주 목요일에는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주제의 무료 세미나 열린다고 하고요. 자, 매주 토요일에는 며느리도 모르는 역세권 소액 투자 비법 공개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02-3565-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오늘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시는 길 너무 더우셨을 것 같아요. 푹푹 쪄가지고 어디 나가기도 좀 힘든 날씨이기 때문에 집에서 투자 지역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안에서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요. 아유, 오셨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세상 뭐 여름이어서 더운 건 뭐 당연하지만 이제 앞으로 또 많이 더우니까 또 이게 뭐 날씨랄지 또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될 또 코로나도 상당히 조심해야겠죠. 코로나도 조심하면서 이번 여름도 잘 또 이겨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장 상황을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뭐 매주마다 또 이런 이슈들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이런 토지의 가치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 자체가 시간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뭐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5년 전이나 뭐 10년 전이나 봤던 것들이 또 이제는 개발이 완성이 되고 그런 단계들이 상당히 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 상당히 토지의 가치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너무나 느끼고 있고 부동산의 가치를 상당히 판단할 때 상당히 저는 이런 토지의 가치에 많은 비중을 두면서 상당히 가치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용적률의 상승이랄지 또 종상향들 앞으로 서울시랄지 국토부에서 고밀도 개발의 방향성을 상당히 가지고 가기 때문에 즉 이런 토지가 그 위에 건물을 얼마만큼 높이 지을 수 있냐 그런 활용성이 상당히 높은 토지들이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런 토지가 상당히 서울시 안에는 드물죠. 상당히 찾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지의 종류랄지 또 그로 인한 또 토지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교통의 개발들, 민간 사업이랄지 공공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GTX 라인들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그러한 토지의 가치를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들, 토지와 또 교통의 개발 이 두 가지의 요건들이 상당히 충족되고 있는 오늘 그 두 지역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날씨만큼이나 서울 부동산 시장도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니까 팀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주신 지역들 가보겠습니다. 강남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이네요.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시죠. 약 4억 7,500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토지의 가치가 앞으로 오를 만한 지역, 오르고 있는 지역으로 첫 번째로 꼽아주신 곳 강남권입니다. 자,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을 보고 계세요. 자, 양재동이면은 강남권에서도 자연 환경도 좋고 저희가 좀 들어봤던 호재들도 있거든요. 한번 만나볼까요? 그렇죠. 양재동의 서초구에서 라인들 자체가 서초구 상당히 많은 그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이 지역 자체, 서초구 안에서도 상당히 살기 좋다라고 인식이 굉장히 평판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층도 두텁게 형성이 돼 있고 그러한 이런 지역의 특성 자체도 상당히 이런 고부가치 산업들이 많이 배제돼 있다 보니까 그만한 가치를 상당히 계속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는 지역이 또 서초구 양재동이고 양재동은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밝은 그런 지역으로 항상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는 역세권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도상에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보여야 될 것은 이런 역세권을 살펴봐야 됩니다.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재역 자체가 이제 3호선과 또 신분당선 현재는 두 개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또 양재역에 또 무엇이 들어오게 되죠. 앞으로 GTX 신호선이 새롭게 들어오게 됩니다. 내년에 착공 소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GTX C노선, GTX A노선은 이미 뭐 착공에 들어갔고 C노선이 이제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 공사가 또 진행이 되고 또 많은 이런 가치를 끌어올릴 수만한 이런 GTX가 이런 직가의 라인들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죠. 앞으로 이 양재역 자체가 이제 GTX역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상당히 변하게 되면서 역세권도 상당히 넓어지고 또한 이런 광역철도가 기다리고 있죠. 신분당선도 광역철도인데 또 거기에 이제 수도권 광역철도인 GTX-C까지 이곳에 또 이런 두 가지 광역철도가 들어오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만들어지는 역세권의 변화를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 또 주변에 녹지 공간도 매우 풍부해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주거 환경에 있어서 녹지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좀 큰 가치를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 많다는 것, 즉 이렇게 주변에 여가 활동을 상당히 즐기기 좋은 이런 여건들이 상당히 잘 내재되어 있는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죠. 뭐 산과 뭐 공원과 또 양재 시민의 숲과 또 캠핑장이랄지 그 주변에 또 양재동을 바로 가로질러 가는 양재천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물이 흐르고 산이 있고 녹지 공간과 물이 흐르는 지역들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토지의 가치에 있어서도 이러한 도시화가 되고 있는 서울 지역 안에서도 또 물과 산이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공간 자체가 입지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입지에 있는 것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고 주변에 또 개발이 없는 것도 아니죠. 주변에 한정거장 바로 위에는 뭐 강남역의 상권이 기다리고 있고 뭐 교대랄지 왼쪽에 정부사부지의 개발이랄지 또 바로 오른쪽에는 이 지역 자체가 품고 있는 또 학원가가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가를 통해서 또 학군의 수요랄지 학군도 상당히 훌륭한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고 또 주변에 우리 서울시에서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또 재건축 사업들 또 개포동의 이런 재건축 사업 자체가 반대편에서 바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의 압력을 이랄지 주변에 재건축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 즉 이런 토지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개발들 자체도 주변에 내재되어 있다는 자체가 이 양재동의 입지를 상당히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양재천을 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양재동은 이 천변을 끼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양재천을 따라서 위쪽에 탄천과 만나는 지점이고 또 한강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여가 활동을 지내시기에도 뭐 자전거를 타고서도 한강까지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바로 위쪽으로는 뭐 도곡동 대치동이랄지 개포동 뭐 이런 쪽이 대부분 다 아파트화 되어져 있죠. 위쪽에는 뭐 삼성동이랄지 잠실동 대치동 이런 것들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이고 또 바로 왼쪽으로는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흐르고 있어요. 경부고속도로가 떡하니 바로 옆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부고속도로도 개발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지화 소식을 통해서 많은 개발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양재동의 또 입지도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이런 토지의 땅의 이런 용도 지역 자체도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앞으로 정상향을 통해서 더욱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도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양재동의 또 입지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우리는 앞으로 봐서 말씀드린 지도상에서도 일자리를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자리 상당히 중요하죠. 주변에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 또 직주 근접성이 좋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왼쪽에는 이제 양재 R&D 단지라고 하죠. 연구단지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 도보권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거래를 자랑하고 있을 뿐더러 우리는 양재역에서 이제 바로 위쪽으로 한정거장만 올라가면은 또 강남역이 바로 기다리고 있어요. 신분당선을 타고서 이제 한정거장만 올라가면은 강남역의 상권들, 강남역의 주변에 많은 일자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변에 이런 테헤란로랄지 또 이런 봉온사로와 함께 또 이런 남부순환로에 많은 일자리 자체가 주변에 내 집에서 한정거장이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상당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직주 근접성의 주거지의 매력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되죠. 우측에 이제 삼성역이 기다리고 있는데 삼성역에는 또 GTX 신호선이 들어오게 되죠. 앞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 강남에 가장 큰 규모의 개발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 GTX 신호선과 또 양재역에도 GTX 신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제 일반 지하철로도 한정거장, GTX로도 한정거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초역세권의 다양한 일자리를 내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가치를 상당히 너무나 지도상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일자리도 봤으니 교통을 봐야겠죠. 교통도 상당히 많은 그런 개발을 소식으로 앞두고 있죠. 지금도 강남권이랄지 또 이런 서초동 라인 자체가 대중교통이 워낙에 좋습니다. 뭐 간선도로나 또 이런 지하철들, 버스랄지 이런 것들이 이 지역 안에 많이 함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 우리는 또 삼성역에 GTX가 들어오고 양재역에도 들어오고 또 수서역에도 들어오고 위례 신사선이 또 기다리고 있고 또 양재역을 뚫고 지나가는 또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이랄지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이랄지 또 우측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의 지화 사업이랄지 지금 이 주변 지역에 너무나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도 교통이 좋은데 더욱더 교통이 좋아지는 그런 입지로 변하고 있다는 그런 개발들도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이제 또 일자리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재 이제 RNCD 특구를 조성하고 있어요. 양재동의 위치에서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이 지역도 이제 RNCD 특구로 묶여 있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을 뿐더러 또 일자리 위주로서의 많은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지금도 뭐 일자리가 많지만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곳에 많이 상생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고 양재 R&D 단지랄지 또 양재 IC 주변에 플랫폼 시티 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들 뭐 카이스트랄지 각종 대기업들이 이곳에 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많은 이런 안정적인 직장들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 또 우리는 강남역을 또 중심에 봐야 되죠. 아래쪽 양재역에서 이제 한정거장만 올라오면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는데 강남역 좌측에 있는 이런 서초대로의 이런 개발 계획들, 즉 이런 토지의 가치를 상당히 보셔야 되는 것들인데, 즉 토지가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고층화된 빌딩들이 앞으로 이곳에 하나 둘씩 생겨나기 때문에, 즉 이런 용적률의 상승과 고도 제한이 완화 자체가 앞으로 고밀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높은 빌딩들이 이곳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일자리랄지 쇼핑센터랄지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내 집 앞에서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서 말씀드린 이제 GTX죠. GTX 신호선이 이제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토부에서도 발표를 했죠. 그중에 강남권에서는 이제 양재역에 입지에 있다라는 거, GTX 신호선이 이제 양재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 자체 주변에 일자리가 많고 많은 개발들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GTX 신호선이 이곳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신분당선도 기다리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신분당선도 아래쪽 이제 판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뭐 수원 호매실이랄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원에서 시작해서 이제 판교 대규모 업무 단지를 끼고 있죠. 실리콘밸리랄지 또 위쪽에 올라오다 보면은 강남의 이런 대규모 상업 단지랄지 업무 단지를 뚫고서 용산과 최종적으로는 또 서부권까지 연결이 되는 또 유일한 노선입니다. 강남과 용산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대형 업무지구들을 연결시켜주는 신분당선의 연장 소식도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겠죠. 이제 서초구에 이제 가로질러 가는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경부고속도로의 또 지화 소식, 뭐 개발 소식 하나하나가 너무나 좀 대형 규모죠. 워낙에 큰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하나씩 완성이 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가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양재동의 위치가 바로 이 서초 IC 나오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져 있는 또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보니까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도로가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지상에 우리 서울시에는 이용할 토지가 상당히 부족하죠. 이런 도로를 지하로 넣으면서 상부에 생겨나는 이런 토지를 또 새롭게 또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토지를 이용해서 이 많은 이런 업무 새롭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일자리가 늘어난다든지 또 떨어져 있던 이런 지역에 하나로 만들어주는 또 일원화 작업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소식까지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또 양재동으로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우리는 이제 가격을 봐야 됩니다. 가격이 너무 저는 착하다고 경쟁력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채 5억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리 어딜 봐도 5억 원이 안 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5억 원 이미 넘어섰고 6억 원, 뭐 7억 원 이런 향해서 계속적인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 또 서초구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이 5억 원이 채 안 되는 4억 7,500에서 4억 8천만 원에 형성돼 있는 이 가격 자체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세가 자체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죠. 4억 5천에서 4억 5,500만 원에 전세가가 충분히 흡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실투자금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가격이에요. 2,5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이러한 소액적인 부분으로 이러한 개발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는 양재동에 상당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당히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5천만 원 정도에 월세 한 120에서 13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수익형을 올릴 수도 있는 또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투룸의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GTX 노선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5억 원이 채 안 되는 매가의 주택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강북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자, 1호선과 4호선 교차하는 창동역 부근에서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강북에서 토지의 가치가 앞으로 쭉 오를 만한 지역으로 꼽아주신 지역이 노도강,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가운데 도봉구 쪽입니다. 자, 도봉구에서 창동 쪽. 우리가 옛날에 알던 그 창동역과는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주택 주변 만나볼까요? 그렇죠. 도봉구 창동인데요.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창동이 아닙니다. 이제는 뭐 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지역이고 지금 현재 주거지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상당히 충실히 잘 이행이 되고 있어요. 뭐 학군이랄지 앞서 다음에 뭐 입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이런 주변의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거기에 토지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또 GTX 신호선이랄지 또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개발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역시도 상당히 주변 지역이 재건축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재건축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의 토지 가격 자체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상당히 많은 그런 유점을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지역 발전의 또 한계성이 상당히 드러나면서 일자리가 부족했었고 이런 문화 환경 자체가 상당히 부족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서울시에서는 이제 균형 발전을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개발들을 이곳에 압축해서 상당히 진행이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는.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노동항 지역들이 이제 상위 5위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21년도 올해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는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죠.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뭐 실수요자랄지 투자층들이 자체가 이곳으로 또 많이 몰려들으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집가의 상승을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지도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약세권은 이제 창동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동역도 현재 더블 역세권 형성이 되겠죠. 1호선과 4호선 거기에 또 이제 GTX 신호선과 여기는 또 KTX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창동역 자체가 앞으로 이제 현재 2개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GTX 신호선이랄지 아래 서울역에서 올라오는 KTX의 연장 사업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4개의 역사로 변하는 대형 역사로 변하기 때문에 주변에 뭐 학군이면 학군, 또 일자리면 일자리, 이 주변 지역 안에 노원역 사이에 있는 이런 빗금친 부분 안에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통과 일자리의 균형을 상당히 잘 갖추는 지역으로 변모라는 지역들이고 주변에 이런 상계 주공 단지들의 많은 재건축에 상당히 진행 단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비 안전 진단은 상당히 많이 통과를 했죠. 앞으로 이제 하나 둘씩 좋은 소식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주변에 이런 재건축이랄지 또 이런 토지의 개발들, 일자리, 교통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함축적으로 이 지역 안에 내재돼 있기 때문에 도봉구 창동에 상당히 입지를 상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그 안에는 이제 2030 도시계획에 의해서 2030 플랜에 의해서 이런 많은 일자리 위주로서의 많은 개발들이 진행이 됩니다. 결국에는 부족했었던 일자리랄지 또 문화와 이러한 음악 도시로서의 많은 이런 지역 이미지의 변신을 상당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런 대형 개발들, 현재 이런 일자리 위주와 또 일자리 창출 위주로서의 많은 개발들이 노원역과 또 이런 창동역과 이런 노원역 사이에
많이 집중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바로 아래는 이제 창동 이제 아레나 센터죠. 아레나 공연장인데 이것이 이제 공연장이에요. 많은 이런 세계인들이 집중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K-팝을 상당히 많이 열광을 하기 때문에 연 90회 이상의 공연을 진행하는 것들, 또 규모 자체가 2만 녀석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이런 관광객들이 오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의 흡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변 상권까지도 상당히 많은 그런 기대 가치가 높아지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2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로는 이제 이런 문화산업단지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49층 규모의 이러한 높은 건축물로 또 구성이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 안에도 일자리 위주 많은 기업들이 이 안에 입지를 하면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생겨날 수 있는 부분들, 또 이 역시도 23년도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 또 내후년이면 이제 완공이 되겠죠. 자, 우측에는 이제 중랑천을 따라서 이제 중랑천 맞은편으로도 이제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있어요. 창동 차량기지가 있었던 부지인데 이 부지 자체가 이제 뭐 구의원이나 뭐 도봉구 이런 도봉구의 이런 국회의원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시의 시장이나 이 지역에 많은 개발을 두고서 항상 이런 타당성 검토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런 타당성 검토 부분에서 많이 좀 엎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앞으로 많은 개발들이 많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 지역을 어떤 용도와 어떤 규모로 개발을 할지 앞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 지역의 개발도 상당히 많이 기다려지고 있는 부분들, 또 넓은 부지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 안에도 상당한 많은 함축적인 일자리 위주의 그런 개발들이 상당히 앞으로 발표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 강북권에는 이제 GTX 신호선이 들어오게 돼요. 창동역이 또 유일하게 또 기다리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개통하는 착공의 소식이 들어가는 또 GTX 신호선과 또 아래쪽 서울역에서 올라오는 또 KTX역이 자체가 이제 창동역으로 모여지기 때문에 창동역이 현재 2개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 총 4개의 역사를 갖고 있는 또 강북권에서도 대형 역사가 탄생되는 또 4개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형 역사로 변신을 하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뭐 많은 노선들이 주변에 환승을 통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이런 GTX 신호선이나 KTX 통해서 지방권이랄지 강남권 간의 연결성이 더욱더 좋아지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대형 규모의 교통 소식도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요. 자, 이제 옆으로는 이제 동부간선도로의 또 지화가 기다리고 있죠. 동부간선도로 지화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쪽에 하계AC에서 아래쪽에 이제 삼성 IC 영동대로의 지화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아래쪽 강남권 간의 연결성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개발을 또 진행하고 있는 것들인데, 즉 이런 교통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자차를 이용해서 또 이쪽 강북권에서 강남권까지 연결성이 앞으로도 더욱더 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런 지화 사업을 통해서 더욱더 환경적인 조건도 좋아지는 것들, 또 주변에 수변공원 자체도 상당히 앞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여가 활동을 하시기에도 너무나 적합한 그러한 환경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가격을 봐야 되죠. 이 자체가 이제 창동의 3룸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죠. 넓이를 평수를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24평형 구조와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임대금액 자체가 이제 3억 7천에서 3억 7,500만 원, 3억 8천만 원 정도의 충분히 현재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를 안고서 상당히 4,500에서 5,500만 원이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역시도 보증금을 이제 월세로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5천만 원 정도에 월 한 100에서 110만 원 정도까지도 수익형을 볼 수 있는 또 도봉구에 위치한 또 3룸의 창동에 위치한 3룸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고요. GTX 노선이 지나가게 되는 창동역 역세권에서 저희 도시형 생활주택 3룸 만나봤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제공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만나본 정보는요. 네이버 TB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오늘 김성진 팀장님의 정보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는 거 아시죠?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나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노란 톡방도 열려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에도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바로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